삶의 리듬이 완전히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의 민족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결국 나를 위한 자녀교육법이라는 책을 쓴 권일여 작가라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생, 저학년, 그리고 유치원생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고요. 권일여 부모교육연구소라는 타이틀 아래 매일같이 육아와 교육에 대해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부모 공부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게 된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닥쳐온 육아 일상이 제 인생에 있어서 마치 쓰나미를 만난 것처럼 힘들게만 여겨졌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만큼 저 역시 육아가 어렵고 힘들게만 느껴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무게에서 벗어나고자 육아와 교육에 대해 매일같이 연구를 해나가게 되었고, 그 결과 육아도 저의 인생도 점점 더 편안하고 즐거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저와 같이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실 많은 초보 부모님들께 저의 부모로서의 자기교육 경험을 나누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부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주의 출산 비율이 거의 안 돼요. 정말 드문 일인데 저는 왜 그랬냐면 주사 맞는 거 싫어해서 아기 낳게 되면은 보통 이제 척추에다가 마취 주사를 맞게 되고 힘을 제대로 못 주면 또 제왕절개 수술로 이어지는 퍼센트가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제 몸에 이제 칼을 대는 거를 좀 상상하기가 좀 무서워가지고, 왜냐하면 저는 또 수의사라서 강아지, 고양이 이제 제왕절개 수술을 직접 보고 하는 사람이기도 했으니까 저의 모습이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몸에 칼을 댈 수가 없다. 주사도 최소한으로 맞아보자. 그렇게 해서 자연주의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겁이 많아서 그랬던 거예요. 정의로 말씀드리자면 의학적인 개입 없이 낳는 거예요. 자기 혼자 힘으로. 근데 요새는 거의 다 병원 분만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 세대, 부모님의 이전 세대만 하더라도 사실 거의 병원에서 아이를 낳는 케이스는 거의 없었겠죠. 당연히 병원 시스템이 없으니까. 옛날 할머니들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정말 집에서 낳는 방식이죠. 아니면 조산원에서 낳는 경우도 있고, 또 요새는 자연주의 출산 병원들도 몇 군데 있습니다. 저는 첫째는 이제 자연주의 출산 병원에서 낳았고요. 두 번째는 조산사 선생님하고 집에서 낳았어요. 그런데 가정출산의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문 케이스여서 조금 책을 쓸 만큼 특이한 케이스다 요새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자연주의 출산을 저처럼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연주의 출산 병원에 가시면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상담을 잘 해주실 건데요. 정말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산모의 입장을 정말 공감해 주시고 많이 존중을 해주시고 의료진 중심이 아니라 산모와 아기 중심으로 케어를 해주신다는 거, 그것이 정말 가장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비용이 보통 출산보다 굉장히 많이 듭니다. 대부분 이제 출산은 나라에서 병원에서 하면 지원을 거의 받아서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연주의 출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나 조산사 선생님이나 또 분반을 도와주시는 이제 둘라 선생님이라는 좀 그런 분들이 계신데, 오롯이 인력으로 케어를 한 사람을 위해서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라고 할까요? 비용 측면에서 보면 출산 비용으로만 따지면 사실은 고비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연주의 출산의 위험성에 관해서는 당연히 위험하겠죠. 출산은 100%가 아니면 정말 아기의 생명이 산모하고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대신에 저는 그런 위험성에 대한 부담을 이제 상쇄하기 위해서 대신에 정말 많이 공부하고 많이 찾아보고 책을 많이 본 게 저의 비결이었던 것 같아요. 출산에 대한 공부를 한 게, 그리고 나는 반드시 잘 될 거라는 긍정의 마인드, 아이를 믿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연주의 출산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진짜 보통 일 아닙니다. 그리고 현대의 여성이잖아요. 옛날에 전통사회 여성분들도 집안일하고 아이 키우고 하면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기라는 존재는 낳고 나니까 24시간 나하고 떨어질 수가 없어요. 엄마하고. 정말 그냥 동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아기를 낳아봐야지 알 수 있는 문제인데요. 아기를 낳고 나면 그 전에 저는 그냥 나는 수의사도 하고, 저는 평소에 이제 공부를 많이 하는 원래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사람이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엄마가 되고 나서 나는 동물이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로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아기를 낳게 되면 모유가 저절로 불어요. 그래서 얘를 두고 떠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유선염을 앓는다든지 아니면 아기도 엄마가 없으면은 진짜 잠시도 살 수가 없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정말 내가 사라지는 경험을 엄마가 되면은 처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되면 나를 알지 못하고 이제 부모가 되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나를 정말 진짜 나를 알게 되는 선물,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그걸 모르고 아이를 키우게 되면 진짜 인생이 정말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겪어봐야 알 수 있는 문제인데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잖아요. 나의 단단함, 나에 대한 알미 없고 육아를 한다는 거는 사실은 어쩌면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너무 말이 안 될 정도로 어려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은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쉽고 편안해지는 육아 비결 첫 번째는 아주 간단한데요. 일찍 자기입니다. 저도 원래 올빼미 같은 사람이었는데 젊었을 때는 아이를 낳고 나서도 근데 대부분의 엄마들이 그 아이가 자고 잠들고 난 이후에 밤 시간 그때만 기다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제서 아이가 자고 이제 밤이 돼야지 밤잠을 자야 내 자유 시간이 이제 생기게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저녁이 되면 엄마들의 패턴이 오후가 되면 이제 힘이 빠지면서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짜증이 나고 빨리 재워야 되는데 애는 안 자고 이제 겨우 재우면 핸드폰을 꺼내 들고 이제 누워서 이제 그때부터 여가 시간 대부분 이제 핸드폰 하는 거잖아요. 뭐 영화를 본다던가 드라마 본다던가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저도 그런 패턴으로 살았었는데요. 근데 그렇게 사니까 삶의 리듬이 완전히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마 빨리 그런 것은 아니고 5년 차에 겨우 깨달은 거예요. 어느 날, 안 되겠다. 내가 이 아이들하고 그냥 같이 자서 일찍 일어나서 새벽 시간을 쓰는 것이 나에게 훨씬 더 유리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새벽 시간은 저한테 너무나 낯선 시간이었는데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때만큼은 아무도 나를 부르는 사람도 없고 찾는 엄마 밥 달라는 사람도 없고 너무나 편안하고 또 다른 거는 정신이 너무 맑은 거예요. 저녁 시간에도 밤에도 혼자 있을 수는 있지만 정신이 맑지 않았는데 이제 새벽형 인간이 되다 보니까 아주 맑은 정신으로 좋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들한테 아마 그렇게 다들 이제 젊은 시절의 삶의 패턴이 바뀌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냥 아이와 같이 8시, 9시에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서 자기 시간 갖는 거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읽기에 관한 내용이에요. 독서죠. 사실 저도 작가이기도 하니까 독서는 또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은 영역인데 제가 이것을 그 육아의 영역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거든 그 어렵고 힘든 거는 모르는 거에서 비롯된다는 걸 다시 한번 또 저도 깨닫게 됐습니다. 육아에 있어서도. 그리고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겁도 없이죠. 그 육아라는 거는 보통 쉽지 않은 영역인데 제가 용기를 내서 책을 쓰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초보맘 때 겪었던 그 시행착오를 저와 같이 지금 초보 엄마, 육아에 대해서 아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실 분들께 조금이라도 귀뜸을 해드리고 조금이라도 정보를 드리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는 거 굉장히 좋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읽기 습관, 독서 습관, 아이에 대한 거, 육아에 대한 거 많이 이제 공부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글쓰기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새 같은 시대에 책을 읽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글쓰기를 한다는 거는 더욱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연필을 잡는 것도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엄마가 되고 또 한 번 저의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꾸게 해주었던 계기는 이제 책을 낸 거, 이제 글쓰기를 한 거였는데요. 책 쓰기를 하니까 그전엔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상담사를 통해서 이제 하소연했던 것들 그러면 다시 도돌이표로 돌아왔는데 제가 제 손으로 저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나니까 스스로 해결책이 제 안에서 이제 나오는 거를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쓰기가 그래도 좀 어렵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생각한 건 감사일기 한 줄 쓰기인데요. 주무시기 전에 핸드폰에 한 줄로 오늘 아이가 빨리 잠들어서 감사했습니다. 이 정도라도 매일매일 반복해 보시면 어느덧 이제 쓰기가 이제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